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불과 넉 달 만에 2배가 급증해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수도권에 3주째 거리두기 4단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방역 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 하루 확진자가 4천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부 야외 경기에 팬들이 몰리며 무관중 원칙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부 선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선수촌을 나와 관광하고 술 마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삼계탕용 닭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에 육박하며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박은 한 달 전보다 5,000원 넘게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4개 딴 양궁 선수들이 대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숱한 명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혼성 금메달을 합작한 안산과 김재덕 선수를 뉴스룸이 도쿄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방역 수위를 높였는데도 코로나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 병원 같은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속 안 잡힌다면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1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가 감염돼 환자, 지인, 가족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휴대폰 외주 생산 업체에선 어제 하루에만 1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으로부터 동료 14명이 순식간에 감염됐습니다. 부산 신세계백화점 집단 감염은 12명까지 퍼졌는데 대부분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휴게실 같이 쓴 한 명품 매장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델타 변이 여부는 조사 중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확진자 절반 이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는 5m 넘게 떨어진 곳에서 13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높은 데다 위험성도 큽니다. 알파 변이에 비해서 입원 위험을 1.8배 내지는 2배, 2배 정도 높이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또 사망 위험도 높이는 걸로 특히 300명을 훌쩍 넘은 위중증 환자 숫자가 2주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델타 변이 탓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할지 결정하는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렇게 4단계도 모자라단 말이 나오는 와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수칙 어기는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급하게 불이 꺼지고 각자 서둘러 짐을 챙겨 수건을 두른 채 수영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어젯밤 강릉시가 강릉의 한 호텔 수영장을 덮쳐 파티를 하고 있던 수십 명을 적발했습니다. 앞서도 강릉시가 호텔 측에 공연하지 말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호텔이 어겼다고 합니다. 강릉시는 이 호텔에 열흘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파티 운영자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우리도 참 걱정인데요. 미국에선 백신 맞은 의료진이 델타 변이에 돌파 감염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2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200명 넘게 감염됐는데 대부분은 백신을 모두 맞은 상태였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종합병원 2곳입니다. UC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183명,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50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모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80%가량은 백신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됐고 대부분 델타 변이 감염입니다. We have so far not detected any patient to staff or staff to patient transmission right now, but we still have some active investigations that are going on. 입원한 경우는 2명, 나머지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합니다. 백신 덕분에 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게 병원 측 판단입니다. 그러나 의료진 감염이 지난 겨울철 대유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Delta virus is much more infectious. For those who are unvaccinated, it's more deadly.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를 중심으로 신규 감염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주말 하루 2만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유행 시작 이후 최고치입니다. 환자가 밀려들면서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다시 도쿄올림픽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쿄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으면서 올림픽은 매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원칙인데 이렇게 야외 경기에 팬들의 구름대처럼 모이기도 했고요. 일부 메달리스트는 지침을 어기고 관광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일장기를 흔듭니다. 무관중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입니다. 本当はちょっと避けるべきなのかなとは思うんだけども、ちょっとこの機会逃したら後悔しそうだったんで来てしまいました。 코로나 긴급 사태가 선언된 도쿄지만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최 측이 해산을 요청하지만 that you refrain from spectating along the roadside during the Tokyo 2020 triathlon events. Please keep moving.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관람객들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Yeah, it's fantastic to come down and watch it. It's a little bit, what's the right word? A little bit mixed emotions because of the situation at the moment. 선수들의 일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을 꺾고 은메달을 딴 조지아 유도 대표팀 선수 2명은 선수촌을 무단 이탈해 아이디 카드를 박탈당했습니다. 주일 조지아 대사관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어제 새벽 2시쯤 외국인 선수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IOC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t has to be within the Japanese health rules and regulations. 이런 가운데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오늘만 18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9명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던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을 지지하고 비판한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4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다며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산 아파트 등 부동산 2채를 팔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주택 공직자를 강하게 비판한 점을 꼬집은 겁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임명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4개월 가까이 비어있는 SH 수장의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성적 표현이 담긴 망언을 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출국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복지부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이 정책이 자신들에겐 사형 선고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장애인이 집단 생활을 하며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야 하는 시설에서 나와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자는 정책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크로스체크 윤재영, 서준석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어컨이 넘어지지 않게 강목으로 둘러졌고 모든 서랍엔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식탁은 경첩으로, 의자는 끈으로 고정됐습니다. 25살 중증 발달장애인 이모 씨가 부모와 사는 집입니다. 식탁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고정을 했더니 이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얘랑 싸워봤자 이길 게 없고 그냥 안 깨지는 걸로 바꾸자. 특수학교 졸업 뒤 어머니가 아들과 집에 갇혀 산 게 벌써 6년. 최근 앓고 있던 병이 심해진 어머니는 막막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부모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죽고 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알아보게 됐는데 또 요즘은 또 뭐 탈시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더 답답하고. 70대 어머니는 40대 중증 발달장애인 유모 씨를 집에서 20년째 돌봤습니다. 유 씨는 종일 같은 동요를 듣습니다. 소리 좀 줄여. 엄마 귀 아파서 그래. 나이 든 어머니는 이제 맡길 곳을 수소문하지만 시설은 이미 꽉 찼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좀 쾌적한 데 가서 좀 인권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컨테이너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감옥에서의 생활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가 없는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가족과 같은 주거 환경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로 변화돼야 된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장애인이 점차 시설을 나와 살게 하는 방향입니다. 많은 선진국이 채택했고 한국에도 인권위와 유엔이 권고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탈시설은 현실성이 없고 사형 선고라고 합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따로 가서 어떻게 얘를 본다는 거예요. 정부는 내일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없을지 더 알아봤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한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강 씨도 4개월 전에 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과 물건이 생겼고 하루 평균 10시간 1:1 서비스를 받습니다. 검색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혼자서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도와줘요? 한번 해보려고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개인별 인력이 거의 24시간 풀로 다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조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한계도 느낍니다. 정말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해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립되는 삶을 산다며 주택에서의 삶이 뭐 더 행복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인력과 예산, 지역사회 인프라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아니고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를 변경시켜서 그런 유형을 그대로 남겨둘 테고. 국내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 약 3만 명 중 발달장애가 약 80%로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3월과 6월, 올해 2월과 5월에도 중증 발달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려고 맡긴 거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하시니까.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탈시설 정책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요즘 수박값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달 만에 무려 5,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닭 가격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기름값은 벌써 넉 달째 오르고 있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여름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소비자들은 닭을 바구니에 선뜻 담지 못합니다.
1,000원 이상 올라온 거. 아니요, 2인 가족. 2인 가족.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작은 거 2,000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많이 비싼 걸 느껴요. 삼계탕용 육개는 킬로그램당 5,991원으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이유는 평년보다 더 세진 폭염 탓입니다. 무더위를 버티지 못해 폐사하는 닭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과일과 채소도 폭염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지속된 고온으로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육 부진해지면서 산지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박 한 통의 가격은 평균 23,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원, 30% 넘게 올랐습니다. 수박 아니면 여름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망설였다가 내리겠지 했는데 안 내려서 그냥 비싼 가격으로 그냥 먹어야 된다고 한 18,000원 사이? 예전 같은 건 한 13,000원? 강한 햇빛에 약한 상추와 시금치 그리고 깻잎 등 잎 채소류 가격도 덩달아 크게 뛰었습니다. 폭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식 수요가 늘고 거기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도 걱정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41원입니다. 13주째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중형차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60리터로 계산하면 6,500원 가까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 일명 소칼, 닭칼. 이게 뭔 소리냐?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대선 주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석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이거 무슨 뜻이죠? 저도 독자니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소 잡는 큰 칼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닭 잡는 작은 칼에 비유한 것 아닐까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최근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지사일 때 공약 이행률이 낮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그동안 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행률은 이미 캠프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요. 당장 이재명 지사 쪽에서 논평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 잡는 칼 갖고 있으면 뭐하냐? 닭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또다시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도요. 직접 소칼, 닭칼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좀 잘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잔일을 잘해야 진짜 큰 일도 잘하는 거지. 자, 이쯤 되니까 또 다른 대선 주자 정세균 전 총리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경선을 소판, 닭판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다시 자꾸 별로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다, 공격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도 없는 총리와 3년이나 같이 일했다는 거냐? 또 논평 나왔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이들의 싸움 일단 지켜봐야지 별 수 없겠습니다.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형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올림픽 보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남자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짓자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홍콩 올림픽 금메달이 25년 만이라고 하니까요. 시민들이 열광하는 것 당연하겠죠. 또 홍콩의 사상 첫 펜싱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상식 때 홍콩 경찰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상식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자 시민들이 우리는 홍콩 이렇게 외치면서 연주 소리를 덮어버린 겁니다. 야유 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결국 홍콩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인터넷 언론사 기자 1명을 체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근거는 바로 작년에 통과된 국가법입니다. 노래할 때 가짜인데요.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질 때 중국 국가가 나오면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니까 만들어진 법입니다. 최고 징역 3년형 또는 약 7만 원 정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콩의 한 배드민턴 선수가
검은 옷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검은 옷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한다면서 또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올림픽 정신 중에 하나가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죠. 하지만 이렇게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내린 비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지만 곳에 따라 많은 곳은 100mm 넘게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바지랑이 끼는 이부시고